여러분들 이제 오늘 마지막 한국사 능력 검정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출제 포인트 많이 안 나오지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한 번만 들어보면은 다 맞힐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한 번 정도만 들으면.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70페이지 피시고요. 우리가 저번에 근대사회 끝났고요.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곡이 나옵니다. 일본 식민통치를 우리가 35년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은 그 통치 방식을 똑같게 적용했던 다르게 적용한다. 시대별로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르게 적용한 거 어떤 통치 방식이었는지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이렇게 세 단계 어느 시대인지만 알아맞히면 되더라. 되겠죠? 요 부분을 배우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했다 그걸 본 게 아니라 우리나라 35년 동안 가만히 당하고만 있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뭡니까? 해방하는 그날까지 계속 적극적으로 항일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 항일 운동이 누구의 통치 방식? 일제 통치 방식가 대응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배우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나오는 파트예요. 10년 된지 20년 된지 3, 40년 된지.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제 식민통치. 일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배하자마자 일종 무슨 통치했다고 합니까? 무자비한 강압적 통치, 무슨 통치? 무단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되겠죠? 그냥 한마디로 뭐더라? 한국이면 다 조져버리자. 알겠죠? 일종의 무슨 정치? 공포 정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단 통치 내용은요, 딱 간단하게 이게 조선 총독부가 되겠습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거 하나 기억합시다. 이 일제 강점기 땐 통감부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제 무슨 부가 만들어진다? 총독부가 만들어져야 되더라. 알겠죠? 이제 통감부는 감독하는 거였죠. 이게 아닙니다. 직접 지배해서 만들어진 게 뭐더라? 조선 총독부였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독부의 공식기로 있습니다. 조선인이 일본을 보며 오줌을 지릴 정도로 뭐더라? 공포심을 심어줘라. 이게 무단통치의 실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요. 이제 어떤 애들이 오게 되고요. 총독은 무슨 총독이고요? 무관 총독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 경찰은 무슨 경찰? 헌병경찰이라고 했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헌병경찰이 무서웠던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원래 군법보다 민법보다 군법 중에서 어떤 것이 엄격하죠? 군법이 훨씬 더 엄격하죠. 강압적으로 통치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헌병이 갖고 있던 권한 때문에 무서웠던 겁니다. 헌병이 갖고 있던 권한이 바로 무슨 거? 직결 심판권이라고 있었습니다. 되겠죠? 동영상 잠깐만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영화 암살에 나오는 장면인데 어른 꼬마아이가 어떻습니까? 헌병과 부딪히게 됩니다. 영화 보셨죠, 여러분들? 결과 뭔지 알죠? 바로 총 빼어들고 뭐합니까, 여러분들? 사형시켜버리죠? 요게 바로 뭐냐면 직결 심판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헌병 계급 간부 계급이 높았기 때문에 저랬구나.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헌병은 이 권한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헌병경찰 되게 무서운 권한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죄를 지면 여러분들 경찰은 뭐의 권한만 있을 뿐입니까? 체포 권한만 있을 뿐이죠. 죄는 누가 합니까? 사법부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뭔가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 내리고 사형까지 했던 거. 요걸 무슨 심판권? 직결 심판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 근대적 법령 모두 부활하게 됩니까? 태형령도 부활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드라마에서 보면 되게 그냥 맴매 정도라고 보이는데 그거 아닙니다. 실제 한 대 맞지요. 비명조차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대 맞지요. 그럼 살점이 그때부터 뜯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조선시대 때 곤장 50대 쳐라. 뭔 뜻이었을까요? 때려 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권이 없었던 시대 법령, 전근대적 법령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걸 다시 한번 뭐더라? 부활시키더니 당연히 누구에게만 적용시켰을까요? 우리 조선에게만 적용했던 게 바로 무슨요? 태형령.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 정도지요. 10년대 법령이 뭐가 했다? 무슨 심판권? 직결 심판권. 그 다음 뭐 했다? 태형령. 요 정도만 좀 암기해 두시면 될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들어갑시다. 자, 무슨 총독이 했더라? 무관 총독. 경찰 꼭 기억합시다. 무슨 경찰? 헌병경찰.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더라. 그 다음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언론과 출판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만 들어갑시다. 집회의 자유가 없었다. 자, 한마디로 뭔 뜻이다? 3명 이상 몰려다니죠. 10년대. 그럼 바로 뭐더라? 직결 심판 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결사는 뭔지 알겠죠? 결사는 단체를 조직하는 걸 말합니다. 동아리 조직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자유가 없었다. 그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심판권 꼭 기억하고요. 직결 심판권. 그 다음 무슨요? 태형령. 여기까지만 잘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줄쳐봅시다. 자, 조선 총독부 줄치면 되겠고요. 자, 빨간색만 찾아서 줄치면 됩니다.
무관 줄치면 되겠고 헌병경찰 줄치면 되겠고 그 나머지는 다 필요 없죠. 그냥 자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꼭 기억합시다. 법령 2개 꼭 기억합시다. 무슨 처분권? 직결처분권과 조선 무슨령? 태형령.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교육령은 여러분한테 안 물어본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해서 안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경제 파트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경제는 여러분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일제는 우리나라 지배하자마자 제일 먼저 뺏어갔던 게 무슨 사업이더라? 뭘 먼저 뺏어갔다? 쌀 아니면 땅을 먼저 뺏었다? 땅을 먼저 뺏어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무슨 조상요? 토지 조사 사업을 하게 됩니다. 토지를 말 그대로 뭐 하겠다?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이 땅의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 이 땅의 가격은 얼마인지, 평수는 얼마인지 이걸 조사하겠답니다. 명분은 조사지만 실제 목적은 뭐였더라? 그치요? 약탈이었던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약탈이었던 걸 어떻게 알 수 있더라 여러분들? 바로 무슨 부? 기한부 무슨제? 신고제 되겠죠? 이 기간 안에 뭐더라? 신고를 해야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미신고 토지 다 누구 거? 일본 거. 요게 바로 무슨 사업? 토지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뭐였다? 약탈이었다. 당연히 여러분들 기간은 길었다면 짧았더라? 짧았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신고할 때는 여러분들 구두로 신고합니까? 문서로? 문서로 작성해야 되겠죠. 그 당시 문맹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90%였습니다. 그러면 거의 미신고 토지가 누구 거? 일본 거. 요게 바로 뭐더라? 토지 조사사업. 쉽게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10년대 먼저 뭘 먼저 뺏어가더라? 쌀 아니면 토지 먼저 뺏었다? 토지 먼저 뺏어갔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제목에다 줄지요. 토지 조사사업. 마무리 됐죠 여러분들? 뭐 방법 이런 것들 잘 안 물어볼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령 떨어졌다는 거 하나 줄치면 될까요? 회사령 이 정도만 하나 줄치고 넘으면 됩니다. 회사령은 웬만해서 안 나옵니다. 그냥 혹시 모를까봐. 한마디로 1910년대 내가 뭐 편의점을 열고 싶다. 누구 허락받아야 된다? 일본 허락받아야 된다. 총독부 허락받아야 된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허락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당연히 안 해줬더라. 우리나라 민족 자본을 뭐더라? 억제시키서 했던 게 바로 무슨 령이다? 회사령. 그 다음 각종 그냥 무슨 령? 자원령이 떨어졌다죠? 그건 줄치지 말고 그냥 한마디로 산림령. 누가 나무 베어간다? 일본 애들이 나무 베어간다. 산림령 떨어지고 있어서 나무 베어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직결당하다가 태형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따로 줄치지 말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10년대 뭘 먼저 뺏어갔다? 땅 먼저 뺏어갔다. 그 정도만 간단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0년대 마무리 됐지요? 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집 빨리 한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9페이지가 아니구나. 50페이지 봅시다. 50페이지. 여러분들 50페이지 192번 봅시다. 192번 봅시다. 이건 좀 문제가 어려운데 우선 몇 년 된지만 딱 보면 되죠. 다음 변명이 시행됐던 시기라고 나왔죠. 제1조 조선주도 무슨 명도로 하시면 끝납니까? 헌병경찰제 몇 년대라? 10년대. 자,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같이 합시다. 회사령 시행됐다. 요게 좀 어려운 선택지인데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 192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태형령 확실하게 맞아요 틀려요? 맞고 토지 조사 사업도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사들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데 교사들이 뭘 차고 왔더라? 칼과 제복까지 차고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무슨 정치? 공포정치 되겠죠? 여러분들 유엔 말도 안 되죠? 이거 유엔은 2차 세계대전 한마디로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만들어진 겁니다. 정답 몇 번? 5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좀 난이도 있었고요. 193번 정도는 여러분이 맞춰봅시다.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시계의 모습으로 올바른 거. 지주는 누구가?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관의 토지조사국. 무슨 사업인지 알겠죠? 토지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1900 몇 년대? 10년대. 10년대랑 관련된 것만 하나만 찾아보시면요. 그쵸? 간단하게 나오죠? 몇 번 나옵니까? 1번. 여기 보더라? 1910년대. 교사들이 뭘 차고 왔다? 칼과 제복 차고 왔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없지요? 자, 10년대 이 정도 하면 되고요. 바로 몇 년대? 20년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20년대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꿨습니다. 무슨 통치로 바꿨습니까?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되겠죠? 자, 문화 통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 통치 방식 바뀐 거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이거 물어봅니다. 왜 문화 통치하다 문화 통치로 바꿨는지 아시겠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919년 거족적 민족운동. 무슨 운동? 3.1 민족운동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들 이 3.1 운동은 진짜 거족적 민족운동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하나만 일본이 이 운동 끝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간담이 선을 하더라고.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3.1 운동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는 거 알 수 있죠? 일본이 진짜 겨우겨우 막았습니다. 근데 결국 뭐더라? 진압하긴 진압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한 번에 일어났기 때문에 순차적 산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겨우겨우 진압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번에 일어났죠. 절대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간담이 선을 했다. 이 조선인들 뭐냐? 10년 동안 조지고 때렸는데 왜 이렇게 굴복하지 않냐? 차라리 이 민족을 뭐더라? 단합하는 건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더라? 민족을 뭔다? 분열시키자. 민족 이간질 정책, 그게 바로 뭐더라? 문화 통치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민족은 그 합쳐지죠.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라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뭔다? 민족임을 분열시키자. 되겠죠? 분열되면 어떨까요? 반 이하로 쭉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만적 통치는 뭐더라? 문화 통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보는 건 요겁니다.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 왜 바뀌었는가? 무슨 운동 하나 그러면 됩니까? 3.1 운동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친일파를 양성해야 유화 정책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선 친일파들한테 우리 일본 나쁜 놈이 아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 이제 뭐더라? 그 명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인들, 니네가 요구하는 거 우리가 다 뭔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된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총독은 이제 무슨 총독으로 갖다 놓겠다? 무관 총독으로 바꿔놓겠다. 헌병은 무슨 경찰로 바꿔놓고요? 보통 경찰제도로 바꿔주겠다. 그다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제를 뭔다? 허용해주다 말을 해줬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 지켜진 거 있다 없다? 하나도 없더라. 싹 다 뭐더라? 구라더라. 이렇게만 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앙비할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다 거짓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게 거짓말이다 보면 되겠고요. 이제 법령이 좀 어렵거든요. 웬만해서 안 나옵니다. 20년대 무슨 유지법? 치안유지법. 좀 고급 과정에서만. 알겠죠? 심화 과정에서만 좀 물어보는 단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20년대 이후부터 무슨 주의가 들어오면 사회주의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주의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그 사회주의가 뭔가 사회주의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무슨 유지법? 치안유지법. 자, 사회주의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회주의 파급력 되게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죽은 이념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관가하는데 그 당시에 뭔가 사회주의는요. 모든 농민들한테 거의 이상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주의 뭔지 알죠? 모든 농민한테 뭘 나눠주자.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고 빈부격차 없고 계급 차이도 없는 아주 평등한 사회. 그 당시 돈 없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몇 퍼센트고 90% 들어오면 한 번에 퍼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이 노동자들을 계몽시킨다면 뭔가 조직화지고 그 체제를 전복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까다로웠고 제정한 게 뭐라? 치안유지법. 어렵게 나올 때 나오더라.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꼭 기억할 거 10년대는 법령 꼭 기억합시다. 헌명과 무슨 형이 있었다? 직결심판권과 뭐가 있었다? 폐형령이 있었다. 20년대 무슨 유지법? 치안유지법. 이 정도만. 정리된 거 맞죠? 자, 그럼 이제 요 정도만 하나 암기하면 되겠네요. 20년대. 자, 그다음 이제 20년대 이제 경제 파트 들어갑시다. 경제 파트. 되겠죠? 자, 뭘 뺏어가더라? 토지 아니면 쌀을 뺏어간다? 쌀을 뺏어간다. 그래서 쌀 뺏어가는 게 바로 무슨 주식계획? 산미 증식계획. 어디다 초점 맞추면 되죠? 미에다 초점 맞추면 되겠습니다. 뭘 가져가겠다? 쌀미자라는 거 아시죠? 쌀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왜 저딴 단어가 나왔냐면 이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쌀 생산이 요만큼이라고 합시다. 그럼 일본이 쌀 가져가면 우리나라 쌀 가격이 어떻더라? 높아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말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뭐 했다? 더 많이 증산시켜주겠다. 요만큼 증산시킨 만큼 우리가 가져가면 너네 문제될 게 없지 않냐. 그래서 이름이 뭐더라? 산미 증식계획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어떻게 증식시킨다? 수리시설을 개간해주든가 종자를 개량해주고 토지를 뭐다? 다시 바꿔주고.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증산하겠다. 증산은 되긴 되었습니다. 얼만큼? 요만큼만 되었습니다. 되겠죠? 증산량은 제대로 안 됐었죠. 하지만 가져간 양은 원래 목표치대로 뭐만 처음 많았더라? 증산량보다 뭐가 많았더라? 수탈량만 많았던 게 뭐가 되더라? 산미 증식계획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쌀 가격이 어떻게 되더라? 높아지게 되고 농민을 또다시 몰락하게 되고 심지어 이네는 쌀은 지네는 다 가져가고요.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서 우리한테 줬습니다. 여기서 잡곡은 뭐더라? 그 오곡밥 그딴 거 아닙니다. 어떤 걸 많이면 소나 돼지 먹는 가축 사료들 있죠. 그런 걸 우리한테 먹이고 지네는 쌀 가져갔던 게 뭐더라? 산미 증식계획. 요 정도만 10년대 뭘 가져왔더라? 토지. 20년대 뭐더라? 쌀 가져왔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회사령이 어떻게 된다? 폐지된다고 합니다. 뭐가 폐지된다고요? 회사령이 폐지. 옛날에는 회사령이 허가제였거든요.
허가 받아야지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폐지하는 뭐라? 이제 신고만 하면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회사는 폐지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누구든지 뭐더라? 가게를 차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 민족자본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910년대 우리나라 구멍가게, 일본은 편의점. 경쟁될 수 있어요. 왜? 같은 민족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억압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다 20년대 가지요. 일본 기업은 이제 편의점이 아니라 마트 수준을 변했다고 보시면 돼요.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일본 기업을 어디다가 우리나라 진출시키기 위해서 했던 게 뭐더라? 회사령 폐지 이 정도만. 이것도 잘 나온다 안 나오더라? 무슨 증식회의 잘 기억하면 됩니까? 산미 증식회 몇 년대라? 20년대. 그 정도 기억 잘하면 됩니다. 줄치고 넘어가도 되겠죠? 자, 갑시다 여러분들. 자, 20년대 문화통치. 거의 무관에서 언론 출판 집회 자유 있죠? 사실 아님 구라더라. 묶어버리고 그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하나 줄치고 넘어갔다. 무슨 유지법? 치안유지법. 그다음 20년대가 2차 조선이요. 10년대가 1차. 그 정도 구분할 수 있겠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줄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증식회의 줄치면 될까요? 산미 증식회의. 뭐보다 뭐만 많았다고 딱 나오니까 증산량 35, 수탈량 뭐더라? 420. 뭐만 많더라? 수탈량만 많았다는 거.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고요. 뭐가 철폐되었다? 살짝 줄치고 넘어가 됩니까? 회사령이 폐지되었다. 이 정도 하면 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간단히 하나 풀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 19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4번. 자, 첫 번째 가식 있죠? 가에서 나로 바뀐 배경으로 올바른 거. 가에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경찰 나왔다? 헌병경찰. 몇 년대? 10년대. 자, 나는요. 정부 관제를 개혁하여 총독이며 범위를 확장. 문관총독으로 바꿔놓겠다. 그 얘기입니다. 경찰대도 개혁. 마무리됐죠, 여러분들? 교사들도 복장을 다 바꿔놓겠다. 한마디로 무슨 통치라는 거 할 수 있습니까? 문화통치라는 것이죠. 왜 바뀌었더라? 무슨 운동? 3.1운동. 정답 몇 번 나오면 되죠? 1번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한 문제만 더. 195번. 죄송합니다. 195번 하나 더 있습니다. 195번과 196번 같이 합시다. 다음 자료의 사항이 시기로 있었던 사실. 195번 보고 있죠? 쭉 읽다 보면 또 뭐 나왔어요? 태형 나왔죠? 그럼 몇 년대더라? 10년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10년대랑 관련된 거. 회사령 시행. 정답 몇 번? 2번 나오시면 되지요. 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96번. 요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조선 총독부는 현재 뭘 실시하고 있다? 근데 거기가 핵심이죠. 증산량보다 일본으로 나간 양만 많더라. 됐나 여러분들? 그 다음 오른쪽에 또 뭡니까? 수리조합비와 비료대급. 그러니까 비료를 개선해주고 그 수리시설을 개선해주겠다. 그럼 무슨 증식회계더라? 산미 증식회.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0년대까지 마무리됐죠? 자, 이제 마지막 몇 년대? 3, 40년대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요약집 보시고요. 70페이지 요약집. 자, 3, 40년대. 우선 여러분들 3, 40년대 볼 때 요거 좀 봐둬야 됩니다. 일제 부통치, 일제 침략 전쟁 들어갑시다. 일제는 몇 년대 먹었습니까? 우리나라? 1900 몇 년대? 10년대 강점했다. 알고 있죠? 여기서 그칠까요? 더 나갈까요?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31년 무슨 사변? 만주사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7년 무슨 전쟁까지? 중일전쟁까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이때 일본이 했던 게 중일전쟁을 벌이면서 난징 대학살 들어보잖아요? 이거 진짜 잔인한 전쟁. 30만 명 죽였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일제는 여기 중일전쟁 할 때 장기전 하면 단기전. 단기전을 계획했어요. 예, 왜냐면 인적전과 물적전이 쪼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더라? 중일전쟁 때 이제 전시동원 체제가 되고 단기전을 끄는데 중국은 장기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한다는 짓이 뭐냐면은 바로 양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겁니다. 니네 빨리 항복하라고. 항복하다 보면 양민 싹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난징에서 30만 명 죽였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 모여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사람 모여있는 게 사람 머리예요. 사람만 어려만 지금 싸우고 올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다 총알이 아끼니까 사람 죽일 때 사람 뭐더라? 횡령의 종렬로 태어났습니다. 총알 아끼기 위해서. 나중에 또 뭐더라 여러분들? 웅덩이를 깊게 파고 사람들 때려 박습니다. 수리탄 던져 죽이기. 나중에 사람 목숨 갖다 게임까지 했던 겁니다. 사람 무릎 꿇고 머리만 내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더 빨리 1번도로 사람 머리 베기지야. 그 게임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잔인한 놈들이죠. 그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어디까지? 나중에 베트남까지 침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초광대부 누구한테까지?
미국한테 덤벼들지요. 그게 바로입니다. 41년 태평양 전제, 진주만 공습.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들 태평양 전제를 벌이고 그다 결국 미국한테 핵 2대 맞고 정신 차린 게 일본의 근현세대 역사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요게 뭐더라? 3, 40년대고 여러분이 암기할 연도가 나왔습니다. 31년 무슨 사변? 만주 사변. 37년 무슨 전쟁? 중일전쟁. 요거 절대 까먹지 마세요. 41년 뭐더라? 태평양. 이 중에서 몇 년도가 제일 중요하다? 37년 무슨 전쟁? 중일전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자, 들어갈게요. 31년 무슨 사변? 만주사변. 37년 무슨 전쟁?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무조건 암기.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요. 이때 했던 정책이 바로 무슨 정책? 들어보셨죠? 무슨 정책? 민족 말살 통치 시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민족 말살 통치 시기는 들어봤죠? 무슨 정책을 하더라? 황국 무슨화 정책? 신민화 정책. 뜻이 뭐냐면 천황 국가의 신하인 백성으로 만들겠다. 한마디로 보더라 일본인과 동화 작업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20년대까지 어땠을까요? 조선인과 한국인은 엄청나게 차별되어 있었죠. 근데 갑자기 보더라 같은 민족이다.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 하나이다. 일본과 조선 같은 조상이다. 일선 동주론. 이런 구론에서 갑자기 민족 동화 작업을 했던 겁니다. 왜 이런 작업을 했을까요? 그치요. 바로 아까쯤에 우리가 배웠던 무슨 전쟁? 중일전쟁. 자,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없지요. 맞잖아요. 아니요. 나만 쓰레기나? 자, 순간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자, 그럼 여러분들 딱 봐봐요. 자기 고국을 위해서 나라 지키, 목숨 바치는 건 솔직히 힘든 결정 아닙니까? 맞죠? 근데 다르게 한번 생각해봐요. 다른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일본은 바로 보더라 중일전쟁 때 우리나라 민족을 강제로 중에서 일부러 이런 짓거리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더라 창씨개명, 그 다음에 신사참배, 이런 것들이 나온 지는 다 요 당시 시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징용과 징병당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일 유명한 무슨 계명이 유명합니까? 창씨계명, 신사참배, 그 다음들아 황국시민서사를 낭독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아침 뭐더라 신사참배하게 되고요. 황국시민서사 아침 학교 조회 시간에 우린 천황국가의 신하인 백성입니다. 이걸 계속 낭독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정책은 크게 별거 없죠, 여러분들. 창씨계명과 이 정도, 신사참배 정도만 잘 기억하면 될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줄치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애울 두꺼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특히 어디다 별표 하나 치면 되고요. 중일전쟁 별표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몇 년이더라? 37년. 이거 이따가 우리가 사용할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슨 화정책 줄 치면 되죠? 황국 신민화 정책. 그리고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서 모르는 것만 여러분이 좀 더 봐두시면 될 겁니다. 요건 기본적인 지식이 여러분들 궁성요배, 신사참배, 창씨계명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징용과 징병당했다. 이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법령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법령 들어갑시다. 무슨 총동원령 들어봤습니까? 국가총동원령.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쟁이 나면 뭐 떨어집니까? 동원령 떨어집니다. 동원령 한마디로 언제 시기? 전쟁 시기 때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때가 뭐더라? 일본 놈들 전쟁할 시기죠? 그럼 당연히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국가총동원령. 몇 년대라? 3, 40년대. 특별하게 암기할 거 없죠? 맞죠, 여러분들? 국가총동원령. 10년대엔 뭐 했었다? 직결신망권 태형령. 20년대 뭐더라? 치안유지법. 3, 40년대라? 총동원령. 그 정도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놈들 했던 게 또 무슨 기지화 정책? 병참 기지화 정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 단어만, 병참이란 건 어디서 쓰는 단어죠? 군대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군대에서 보급 있죠, 보급. 총알이라던가 군화라던가 여러 가지 식료품 같은 거 다 보급하는 것. 그걸 뭐라 한다고요? 병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전쟁 시대에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전체를 뭘로 만들겠다? 중일전쟁 수양이야 뭘로 만들겠다? 병참 기지로 만들겠다. 그게 무슨 화 정책? 병참 기지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경제 파트 다 끝났죠? 10년대는 뭐더라? 토지. 20년대 뭐더라? 쌀. 3, 40년대 병참 기지화.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거? 요 단어만 잘 보면 될 겁니다. 자, 쌀과 철을 뭐 했다? 공출했다. 이렇게 답니다. 뭘 공출? 쌀과 철을.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출은 뭔지 알겠죠? 강제로 다 할당량을 지어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쌀과 철을 보더라 공출해 갔습니다. 쌀은 뭐 하기 위해서인지 알겠죠? 군량비로 사용해서. 철은 왜 가져갔을까요? 철은요. 뭐 만들기 위해서? 총알 만들기 위해서. 예, 심지어 할머니 비녀도 철로 됐다. 바로 뽑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보다 쇠숟갈, 쇠젓갈이 없었다고 해요. 싹 다 가져가서. 예, 다 군수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뭔다? 쌀과 철 뭐 있다? 공출.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심지어 나중에 쌀 뭐더라? 배급마저 했다고 합니다. 쌀 배급하면 좋은 거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쌀 배급량이 떨어지죠. 쌀은 개인 소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네가 주는 만큼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배급되었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 다 굶어 죽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유의할 점 하나 나왔습니다. 공출 배급 나오죠. 몇 년대? 3, 40년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쌀 났다고 미친듯이 20년대 가면 안 돼요. 알겠죠? 쌀 공출 나왔다고 하면더라 3, 40년대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강제로 뭐하고? 징용당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지원명제. 그 다음 뭐더라? 나중에 애들마저 전쟁터에 보냈죠? 학도 지원병. 되겠죠? 그 다음에 역사의 아픔, 강제징명, 그 다음에 근로위안부 이런 아주 인간 말종 짓거리 할 때 언제다? 요때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된 거 맞나요? 자, 그래서 민족 말살통치기 그 정도. 자, 그러면 빨리 줄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어디 그 빨간색 글씨, 굵은 글씨 줄치면 되죠? 무슨 기지와 정책? 병참 기지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단어 줄칩시다? 공출, 그 다음 뭐더라? 배급, 그 다음 어떤 거? 국가 총동원요. 이렇게 받으시면 일제강점기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되겠죠? 강제징용 사진이 되겠고요. 여기 되게 불쌍한 거죠. 거기 여기 탄광에서 있죠. 탄광에서 여기다 벽에다 손으로 긁은 글씨예요. 엄마 보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이런 글씨 새긴 거. 그 다음에 위안부 아주 못된 짓거리 했다는 거. 자, 그 정도 해두시면 되고. 나중에 요거 영화는 한번 보세요. 여기 뭐지? I can speak 아니죠? 뭐예요? 하여튼 그 영화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용은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1페이지 197번부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이 전개된 시기 애국일 행사와 더불어 매년 일정안에 애국반상회, 궁성요배, 한국시민서사 다 끝났네요, 여러분들. 자, 민족 말살통치가 되겠습니다. 서울진공자점들아 우리 정미의병이라고 배웠었죠? 자, 이때 뭘 했다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까? 공출했더라. 그래서 정답 몇 번 들어갑니까? 2번. 조선 형평사는 백정의 평등운동이고요. 화폐정리사 우리 배웠었죠,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전이었었지요. 배고인 사건 기억나나요? 신민에 탄압했던 사건. 그래서 충분히 골라낼 수 있겠죠? 좀 난이도 있었던 문제. 자, 198번 들어갑시다. 198번 여러분이 충분히 고를 수 있을 겁니다. 황국신민서사를 강제로 암송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신궁의 강제 참배. 그래서 요 당시 답변으로 올바른 거 나왔습니다. 이 당시 또 어떠한 정책이 있었습니까? 창씨 개명 골라낼 수 있겠죠?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고요. 자, 페이지 52페이지 199번 봅시다. 199번 제가 잘못 말했네요. 199번. 자, 다음 글이 발표된 시기 하나마치 문제죠. 똑같게 모든 가족이 사용한 모두 정결한 곳에 정렬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궁성요배. 내선일체, 내가 일본, 선이 조선입니다. 다 끝났죠, 여러분들. 민족 말살통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거 들어가면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몇 번? 1번. 우리 단말령어 언제 때다? 을미. 그렇죠? 을미기억 때. 헌병은 몇 년대? 10년대. 신간에 우리가 나중에 배웁니다. 여러분들 러일전쟁 기억나지요? 러일전쟁 다음에 우리가 무슨 조약 맺었다? 을사조약 체결을 했다.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민족 우리가 일제 통치 방식은요. 이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 드디어 항일 민족운동 들어가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우선 일제강점기 이렇게 맥 잡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 통치 방식 어떻게 바뀌었다? 무단통치, 무동통치, 문화통치, 민족 말살통치기 이렇게 바뀌었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거족적으로 뭡니까? 항일민족운동이 계속 일어나죠. 그럼 몇 년대로 자르면 될까요? 10년대, 20년대, 3, 40년대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 다음 또 한 번 나누면 돼요. 어디서?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또 어디서도 국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몇 단계가 될까요? 원래는 6단계가 되겠죠. 그냥 6개 국내 내죠. 10년대 어디다? 10년대 1910년대 어디다? 국내와 어디? 국외. 그 다음에 20년대 국내와 국외. 근데 여기는 없다고 보지요. 여기는 왜 없을까요? 무슨 통치니까? 민족 말살통치. 이때 완전히 전쟁 시간 인간이 말종짓 했다고 정신 나갔을 때입니다. 요땐 거의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만? 해외에서만. 그래서 이렇게 5개 국면으로 보면 되더라. 그럼 이제 우리 제일 먼저 몇 년대? 1910년대 어디? 국내와 어디로부터? 국외 민족운동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 들어갑시다. 자, 1910년대 국내 민족은요, 활발히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다? 이러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910년대 어디 있냐? 국내 민족운동은요. 알겠죠? 그래, 왜냐면 1910년대는 무슨 통치였다? 무단 통치였죠. 그냥 배웠었죠. 결사와 집회 자유가 있었다? 없었다. 3명 이상 몰려들면 바로 처형당한다고요. 조직을 만들 수가 있었다? 없다? 없었더라. 그래서 1910년대 다 무슨 결사? 합법적 비밀 결사. 비밀 결사. 되겠죠? 그 중에서 그나마 활동했던 게 2개 단체가 있어요. 뭐가 있더라? 대한광복회와 뭐더라? 독립의금부가 있었더라. 근데 얘네들은 대부분 다 뭐더라? 오답 선택지로 많이 나온다? 이러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웬만해서 정답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는 이 정도만 기억합시다. 1900 몇 년대? 10년대 어디서 활동했더라? 국내에서 활동했던 비밀 결사 단체다. 그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만 더 말하면요. 이 대한광복회죠. 이 공화정체를 주장했던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뭘 주장했다고요? 공화정체. 박상진, 최기중, 김자진. 들어본 사람 있네요? 김자진. 되겠죠? 군자금을 모집하고 군대식으로 돼 있었던 게 대한광복회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좀 어렵나요? 이 정도만 공화정 최초로 주장했던 거 신민에 배웠었죠? 맞잖아요. 1907년에. 그 다음에 10년대 뭐가 있었다? 대한광복회도 공화정체. 되겠죠? 그 다음에 독립의금부는 여기 의에다 초점 맞추면 돼요. 의병 계열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명찬이 주도했고요. 요거 뭐더라? 다시 국권을 회복하면 옛날 조선으로 가자. 일명 복벽주의를 외쳤더라. 웬만해서 정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2개 몇 년대라? 10년대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살짝만 줄치 넘어갈까요? 1910년대. 자, 거기 보이죠 여러분들? 파란색 글씨 독립무승부 줄치면 되고요. 의금부 눈으로만 나머지 내용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거 하나만 줄치고 넘어갑시다. 대한광복회. 그 밖에 많은 기타 단체들이 있죠. 활동 활발히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다? 그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제 어디 갑시다. 국외로 이제 눈을 돌리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국에서 이제 뭐더라? 어디? 만주와 서간도 알겠죠? 연해주에 뭐더라? 수많은 무단체 독립군 기지가 만들어집니다. 딱 봐도 뭐더라? 꼴 보기 싫지 여러분들. 수많은 독립관들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여기도 잘 나올 거야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중에 하나만 찍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만 찍고 넘어갑시다. 요거 만주 서간도에 무슨 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이거 배웠었죠? 무슨 단체 만들었더라? 신민회가 만들었더라. 이 정도 하나 기억합시다. 알겠죠? 무슨 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서간도인 북간도 서간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그 서간도 지역은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북로 군정서가 있을까요? 서로 군정서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뭐더라? 서간도니까 무슨 군정서? 서로 군정서.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파란색을 본다. 남만주 또 뭐더라? 간도라고 합니다. 알겠죠? 백두산을 근거로 반으로 나누면 돼요. 서쪽에 있다. 무슨 간도? 서간도. 이쪽은 좀 더 북쪽에 치우쳐 있죠? 그래서 무슨 간도? 북간도. 그렇게 말합니다. 되겠죠? 원래 시험 문제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서간도냐 북간도냐. 그 다음 여긴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무슨 주? 연해주라고 합니다. 연해주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인데 웬만해서 여러분들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몇 개 찍으면 이 정도만 찍고 넘어간다고요. 이쪽에 무슨 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절대 까먹지 마세요. 무슨 단체랑 연결되니까? 신민회랑 연결되니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서간도니까 북로 아니면 서로군정서? 서로군정서.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간도가 있었다고 했죠? 여기가? 북간도라고 했었죠? 북간도. 맞죠? 그럼 여기 무슨 군정서가 있을까요? 북로군정서가 있고 이 북로군정서가 원래는 무슨 단이었다? 중강단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단? 중강단. 이 중강단 이름이 나중에 바뀌거든요. 북로군정서라고요. 우리가 이따가 배울 우리나라 독립군의 최대 승리 청산리 대첩을 승리를 꾼 부대가 바로 이 북로군정서 군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억나나요? 단군신을 모셨던 종교? 대종교, 대종교 신앙과 또 연결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 연해주음들아 정부의 성격 띠고 있는 게 있더라. 그 정도만. 되겠죠? 여기까지 안 말할게요. 신흥무관학교. 됐죠? 북로군정서군. 그 정도 2개만 살짝 줄치고 넘어갈게요. 자, 줄치고 넘어갑시다. 거기 어떤 거? 서간도 지역에 무슨 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무슨 군정서? 서로군정서. 북간도 지역이죠. 북간도에선 2번째 빨간색 있죠. 무슨 단? 중강단. 그 다음 뭐더라? 북로 군정서. 그 정도만 여러분이 해두시면 됩니다. 웬만해서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중국 건너뛰고 미국 하나만 살짝 줄치고 넘어갈게요. 미국에선 무슨 회가 있더라? 대한인 무슨 했다? 국민회가 있더라. 되겠죠? 대한인 국민회 있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지금 군사단체 봐봐요. 독립응부 대한광복회 웬만해서 정답 안 되더라. 여러분 애룰단체 신흥무관학교 무슨 군정서? 서로. 그 다음 북간도 있는 거
북로, 군정서 그 정도. 혹시 모를까봐 그냥 말만 할 테니까 공부하기 싫으면 넘어가도 될 겁니다. 웬만해서 안 나올 거예요. 여기는 정부의 성격 띠고 있더라. 대한광복군 정부. 정부로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 뭐다? 대한국민의회. 정부의회. 정부의 성격 띠고 있죠. 거기 연회주의 특징.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거기 미국에 있는 거 뭐더라? 대한인 국민의회 하면 그냥 국민회. 국민회지요. 그러니까 그건 뭐더라? 시민단체. 그렇게 받으시면 된다고요.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웬만해서 안 나오더라. 자, 10년대 그래서 거의 공부할 게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90%안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떤 거 들어갑시다. 1910년대 가장 쉬운 문제 나온 건 뭘까요? 1919년 거족적 민주운동 무슨 운동? 3.1 운동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3.1 운동 갈게요. 자, 3.1 운동 여러분들 1910 몇 년에 일어났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까? 1900 몇 년? 19년이다.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우선 배경 먼저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1914년부터 19년까지 있었던 전투가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이제 파리 강화회의라는 게 열리게 되거든요. 그 파리 강화회에서 미국 대통령 누가? 윌슨이가 이런 말 했습니다. 무슨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 이 민족 자결주의는 아주 간단한 단어예요. 모든 민족은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자신의 운명을 뭔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매우 지당한 얘기죠.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이 결정하죠. 제 운명도 제가 결정합니다. 그럼 우리 민족의 운명 누가 결정하면 되죠? 우리 민족이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매우 지당한 얘기인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못했어요? 못했지요. 누가 우리나라 민족의 운명을 결정했었죠? 일본이. 그럼 미국 대통령이 이 민족 자결주의는 식민지 국가 뭐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 미국 이렇게 좋은 나라였을까요?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아니죠. 꿍꿍이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건 뭐더라? 독일이 패전국가, 1차 대전 패전국가, 독일이 어떤 식민지를 다 뺏어먹기 위해서 말했던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은요, 1차 세계대전 때 승전국이었습니다. 이건 어디 식민지만 적용된다? 패전국 식민지만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는 여기에 희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봐라, 초강대국 미국이 우리 식민지국가 도와주겠다지 않냐? 이때를 바라점으로 우리 민족적 열망을 세계 만방의 목소리로 육성으로 알려주자. 그래서 계획했던 게 바로 뭐다?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배경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요? 미국 대통령 윌슨의 무슨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 되겠죠? 그 정도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는요, 그 민족 자결주의 그냥 미국만 믿고 일어났던 거 아닙니다. 이건 배경 지식으로만이라도 알아두세요. 중국에서 대동단결 선언, 만주에서 무호 독립선서, 17년, 18년에 다 독립선서 나왔습니다. 그다음 1919년에 무슨 독립선서? 28 독립선. 일본 도쿄에서 학생들이 독립선서 했습니다. 이때 민족자들이 진짜 얼굴이 되게 붉어졌다고 합니다. 창피해가지고. 학생들이 뭐더라? 일본의 심자부에서 독립선서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뭐하고 있냐? 그래서 바로 자극 줬던 게 1919년 28 독립선서. 이걸 직접적 계기받고 바로 뭐더라? 3.1 기미 독립운동선서가 일어났더라. 두 개만 줄쳐놓으면 되겠죠. 무슨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열렸던 19년 2월 8일 무슨 독립선서? 28 독립선서. 그 정도는 두 개 정도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3.1 운동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 인산일날? 고종 인산일날. 누구 인산이라고요? 고종. 장례식을 인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때 만세시를 계획했습니다. 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일 거니까? 서울에 모일 거니까. 이때 뭔다? 만세시 하자. 누구 인산일 하나 꼭 합시다. 고종 인산일날. 되겠죠? 자, 그래서 고종의 날 이제 민족대표 33명과 학생들이 우렁차게 독립선언을 낭독되고 이 독립선언이 이제 어디인가? 주요 도시로 확장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먼저 도시로 먼저 확장해 나갈까요? 왜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도시니까. 알겠죠? 도시로 확장해 나가고 요때까지 무슨 시였다? 평화시였습니다. 단지 맨손에 태극기 한 장 들고 만세, 독립 만세만 외쳤을 뿐이죠. 하지만 일제는 어딨을까요? 무차별 사격했습니다. 원래 사격할 땐 경고 사격이 있어야 되죠. 경고 사격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여 명이 모였는데 67명이나 죽어나갔습니다. 그냥 무차별 사격, 아주 강압적 통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 들어보셨나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제암리 만세 시간인가 수많은 마을 청년들 다 모아놓게 됩니다. 우리가 사과오지 한다. 너무 심하게 대응 같다. 그럼 이제 다 모아놓은 다음에 이제 교회에다 모아놓고 다 들어가니까 교회문 걸어 잠그고 거기다가 집중 사격했던 겁니다. 불질러버리고 나온 사람은 다 위에서 사격하고 한 청년이 살려다가 창문 깨고 나가려고 했거든요. 바로 달려서 일본도로 팔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단 짓거리가 이 전체 교회당을요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밖에 나가서 죽으면 증인과 증거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찮아서 한 번에 때려 죽였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증거도 안 남았습니다. 미국 선교 때문에 알려진 게 바로 뭐다? 제암리 학살 사건. 요 정도는 기억합시다. 제암리 학살 사건은 무슨 운동과 관련있더라? 3.1 운동과 관련 있다는 거.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민족은 여기서 굴할까요? 아닙니다. 이 만세신이 어디까지? 저 멀리 있는, 알겠죠? 촌락까지도 뭔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요?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유례가 없는 거족적 민족운동이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과정은 딱 그 정도만, 누구 인산일 정도로만, 고종 인산일. 처음엔 어디에서? 도시에서 어디로 왔다? 농촌으로.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이, 무슨 학살 사건도 상식으로 좀 알아둡시다. 제암리 학살 사건. 자, 이 정도 여러분들 배경 지식 정도만 알면 되고요. 크게 많이 암기는 안 해도 될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임시정부 했던 거, 결과 2개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결과 2가지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이 3.1운동 결과 바로 어떤 것이다? 우리나라 민족 대표 있지 않습니까? 민족 대표, 우리나라 민족 대표도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적 열망이 뭐더라? 엄청나게 세구나. 우선 첫 번째, 무슨 통치 방식이 뭐더라? 문화 통치. 제가 아침 말씀드렸죠. 일본 애들 뭐더라? 3.1운동 겪은 다음에 간 다음에 선언했다고. 이거 겨우겨우 진압한 거죠? 한 번 해놨으면 진압할 수 있었다? 없었더라. 그래서 민족을 문다? 이간질하자. 우리가 배웠던 거 통치 방식이 뭘로 바뀌었다?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요. 민족 지도자들은 이때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 민족적 역량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 민족의 힘을 하나로만 묶으면 뭐 할 수 있다? 독립할 수 있다. 희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운동에 뭘 만들자? 구심점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나와 있죠? 3.1운동가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개성하겠다. 여기서부터가 대한민국의 실제적 출발점이란 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딱 이 정도 2개 정도만 여러분이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됐죠? 자, 교재 볼치고 줄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 무슨 정부? 임시정부 수립. 그 다음에 무슨 방식이 바뀌었다? 통치 방식이 변화. 무슨 통치에서 무슨 통치? 무단에서 문화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봐 보세요. 민족운동 세력의 확대. 이제 누굽니까? 학생, 노동자, 농민들도 참여했더라. 사회주의 운동도 대두되고. 여러분들 사회주의는요. 3.1운동 이후에 들어왔다는 것만 좀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그 사회주의 혁명이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났다고요. 10년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심화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그냥 건너뛰어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해외 약속민족의 희망의 등불이 되었더라. 여러분들 그분은 알고 있죠? 인도에서 뭐더라? 헐거벗고 물레방아 돌린 사람 알고 있죠? 간디님 있죠? 간디 뭐더라? 비폭력 무정화 운동도 어떤 거? 우리나라 3.1운동 본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5.4운동도 그렇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족적 민주주의 바로 3.1운동이란 건 여러분들 상식으로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10년대 민주운동 이렇게 배웠으면 됩니다. 자, 문제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자, 다음 가상편지에 나타나 민족운동이 시작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지금 경성은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서울을 뭐라 불렀습니까? 경성이라고 불렀죠? 독립만세가 나온다. 수많은 사람들 나온다. 그 다음 쭉 읽다 보면요. 밑에도 2번째 줄에 미국 대통령 뭐더라? 윌슨의 민족 자결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운동이 됩니까? 3.1 운동이죠. 3.1 운동은 당연히 뭐더라? 국권 비탈 1910년 이후라는 거 할 수 있고 3.1 운동 결과 무슨 정부가 만들었다? 임시정부가.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들어가시면 되고요. 201번 봅시다. 다음같이 전개된 민족운동. 서울에서 민족대표 독립선언 전국으로 확대. 그 다음에 국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여러분들 3.1운동 끝난 다음에 미국과 그 다음에 어디다? 다른 곳에서도 계속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되겠죠? 해외까지도 나갔던 게 3.1 만세운동이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자, 결과 고르시면 됩니다. 결과 우리 2개 배웠었죠? 통치 방식 바뀌었더라. 무슨 정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202번 들어갑시다. 자, 이것도 무슨 운동인지 알죠? 탁골국원, 유관순 이런 거 나왔었죠? 정답 몇 번? 몇 번 고르면 되죠?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갑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이제 몇 페이지? 74페이지. 자,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무슨 운동 결과 만들어졌다?
3.1 운동 결과 만들었다 배웠었죠? 예, 민족적 힘을 보다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근데 처음부터 삐걱거립니다. 예, 임시정부가 너도 나도 만들었죠. 상하이 국내 연해주에서.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걸 다시 하나로 통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로 통합하는데 문제점이 이거였습니다. 예, 한 주장은 여기서 했습니다. 상하이로 가자. 중국 상하이로 가자. 또 한 사람 어디로 가자? 예, 어디? 만주 또는 연해주로 가자. 두 파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만주 지역으로 가자는 사람도 어떻더라? 국내와 연락하기보다 가깝고, 그치요? 그 다음 뭐 하기 좋다? 싸움하기 좋다. 하지만 상하이는 어떨까요? 국내와 연락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 싸울 수도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여기 상하이로 가자는 애들의 주장은 뭘까요? 무장으로 싸우자. 한마디로 본다? 무력으로 투쟁하자. 요 방법이 하나 있겠죠? 그것보다 뭘로 하자? 실력을 쌓자. 실력을 쌓고 뭐다? 후에 좀 뭐다? 도모하자. 그런 주장이 저쪽 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저 상하이가 왜 중요하냐면은 중국도 이 당시에 열강들을 뭐더라? 세력 침투했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당시에 프랑스가 조자치를 설정했다고 하거든요. 조계와 조자치는 땅을 빌려달라는 거라고 지금 보는데 땅을 빌린 순간 중국이 뭐더라? 주권이 빼앗긴다고 보시면 돼요. 여긴 거의 누구 땅이나 다름없다. 프랑스 땅이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여기서 함부로 지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 프랑스가 조자치했던 곳이니까 외국 공사관이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하이 지역에. 그래서 뭔다? 여러 나라 있죠. 여러 나라 공사관에 뭔다? 우리 독립을 청원하자. 일종의 무슨 독립론? 무장 아니면 외교 독립론이랄까요? 외교 독립. 그 다음에 조금 어쩌면다 우리 먼저 뭘 먼저 하자? 실력 준비하자. 그런 주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하지만 결국 여러 논의 끝에 결국은 어디서 귀결됩니까? 상하이로 귀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될까요? 무장 독립할 거면 외교 독립. 외교 독립에 치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하이에 있다는 것만 제대로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상하이에 있다 보니까 어디랑 또 연락해야 됩니까? 국내와도 연락해야 되겠죠. 그 조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창기 때 무슨 방향이었다? 외교 독립 방향이었다. 두 개 나올 수 있겠죠. 장소 왔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두 개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뭐다? 임시정부 초창기 활동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임시정부 우선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공화정책? 민주공화정책. 정리합시다. 공화정책 최초로 주장했던 단체가 무슨 단체였다? 신민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기억 못해도 되는 거 10년대 대한광복회라고 있었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구성되었더라.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민주공화정 몇 건 분립이란 거 다 들어봤습니까? 상권 분립. 이것도 그냥 편하게만 들어봐요.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국회, 의정원, 행정부가 국무원, 사법부더라 법원. 몇 건 분립? 상권 분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넘어가도 돼요. 여러분이 암기할 거. 요거 암기하면 돼요. 무슨 제? 연통제와 교통국. 요거만 제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연통제가 바로 뭐더라? 비밀 연락 조직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뭐더라? 여기가 무슨 구였죠? 동작구 군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밀리에 소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 정무명령 하다라고 여러분들 모두 걷습니까? 세금을 걷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계속 숨어 있다가 이제 서울시 총판이 부르죠. 그때 다시 군감들이 모여서 뭐더라? 정무명 하다를 받고 다시 뭐더라? 군자금을 보내줬던 거. 요게 바로 무슨 제? 연통제. 되겠죠? 교통국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만주의 이륙량에 그 암살 영화 보면은 어떤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고 마음만큼 빼지네. 그 한마디로 그 상점 바깥으로 뭐다? 상점을 가정해 놓고 알겠죠? 실제 뭐다? 독립군의 활동을 지원해주고 그다음 뭐더라? 일본의 그 동태도입니다. 첩보 수집했던 거. 그리고 무슨 국? 교통국. 그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주의 이륙량에 부산의 백산상에 이런 게 있었더라.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구분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으니까 묶어서 알아두면 됩니다. 국내와 연락하기 위한 조직망이 뭐였다? 연통제야. 뭐가 있었다? 교통국. 요건 반드시 암기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요. 임시정부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임시정부 초창기 활동 뭐더라? 군자금 모집했더라.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군자금 모집하고 이제 군대도 모집하고 정부도 운영해야 되니까 군자금 모집할 때 사용했던 게 뭐와 뭘 이용하면 됩니까? 연통제와 교통국을 이용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요것도 발급했습니다. 뭘 발급했다? 공채를 발급했다. 공채가 뭔지 알죠? 쉽게 말하면 국채예요, 국채. 국가 채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국가가 재정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국채를 발급하는 거 알죠? 빈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차용증. 내가 국가, 제가 국가. 알겠죠? 돈이 없으니까 차용증을 준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이 이것을 사고 저한테 뭐다? 돈을 보내주는 거죠? 일종의 뭐다? 빈문서를 남발이 아니라 빈문서를 발행했던 게 뭐더라? 공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애국 공채 발급했더라. 실제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되겠죠? 오늘날 이거 여러분들 은행 갖다 주면 정부에 주면 돈 환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줍니다. 우리는 헌법이더라.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보다 법통성을 계승했다. 그래서 이거 있으면 바로 갖다 주면 보다 다시 환급해 줍니다. 되겠죠? 어떤 걸 발급했다? 공채. 다른 보다 국채를 발급했다. 그다음 뭘 이용하면 된다고 썼죠? 연통제와 교통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할 건 요거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그냥 들어만 보면 돼요. 무슨 활동에 집중했다고 했습니까? 외교활동. 그래서 많은 외교활동이 있습니다. 구미위원무. 구미가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지역에 있던 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들어봤죠? 누구더라? 똘추 승만이가 있다. 이렇게 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더라? 파리 뭐더라? 김규식이라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뭐더라? 이동희. 사람 이름 몰라도 돼요. 외교활동했다. 그 정도만. 다 됐죠? 여러분이 암기할 건 요 정도까지만 봐두시면 될 겁니다. 정리됐죠? 자, 그럼 이제 거기까지만. 자, 우선 그 통합 과정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줄치고 어디에 소재했다는 거 기억합시다. 상하이 소재. 그 굴궁시만 잘 찾아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의의는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었다는 점. 자, 그다음에 활동 내용 있죠? 그 활동 내용 초록색 글씨만 찾아봐세요. 초록색 글씨만. 군자금 어떻게 이용했더라? 연통제와 무슨 국? 교통국. 그다음에 애국 뭘 발행했다? 공채 발행. 그다음 무슨 활동했다고만 딱 줄치면 됩니까? 외교활동. 나머지 기타 등등은 안 봐도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여기는 그 오른쪽에 그 하나만 줄쳐볼래요? 초록색에 대통령 중심제라고 적혀있죠? 그 제목에. 박스 4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대통령 중심제. 맞죠, 여러분들? 초대 대통령 누구였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승만이. 이승만이가 그때 우리나라 최초로 있죠? 그 미국 대통령은 뭐다? 접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망이 되게 높았습니다. 이 사람의 성질은 몰랐어요. 그리고 실제 이승만은 여기 상하이 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명망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상징적으로 뭐다? 대통령 시켜준 거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나만 줄쳐봐요. 국민대표회. 요건 정답이 안 될 건데 그냥 상식으로만 딱 이 정도만. 자, 여기는 애우지 말고 한 번만 들어보세요. 국민대표회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봤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게 애국 공채 그리고 군자금 모집했다.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국가 연통제가 뭐더라? 요게 교통국이 있고 요게 뭐더라? 이게 교통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게 파괴되고 그래서 열린 게 뭐더라? 국민대표회. 자, 국민대표는 자, 요것만. 이 임시정부의 대표회의거든요.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암기 안 해도 돼요. 임시정부를 뭐한다? 해체하자. 그 주장이 나오고 아니다. 임시정부 고쳐나가자. 이런 주장이 부딪힌 게 뭐더라? 국민대표회. 한마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성기 때 회의들하면 그 위기 때 회의더라. 위기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위기가 생겼는지 간단하게만 들어보세요. 이 위기는요. 바로 뭐더라? 아까 지금 말했듯이 뭐가 파괴되더라? 연통제와 교통국이 발각당합니다. 되겠죠? 국민과 연결 안 되는 정부. 실질적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승만의 똘추 활동이 드디어 첫 번째란다. 무슨 통치론? 위임 통치론. 이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알겠죠? 지금 일본 강도가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다. 힘센 네가 좀 뭐더라? 도와달라. 그 다음에 일본을 물리친 다음에 네가 다스리면 되지 않냐. 그게 뭐더라? 위임 통치론. 알겠죠? 위임이 뭐더라? 맡긴다는 뜻이죠. 되겠죠, 여러분들? 요게 발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은 되게 그렇다는데 거의 보다 내용은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보다 그 신치호 선임이라고 했거든요. 이 소식도 노발대발한 겁니다. 이 완용이 있는 나라 팔아먹는데 저 새끼는 어떻게 없는 나라마저 팔아먹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더라? 니네가 했던 외교가 고작 이딴 외교냐? 우리 뭐하자? 해체하고 뭔다? 새롭게 뭐더라? 시작하자. 그게 무슨 파? 창조파.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대표는 한마디로 뭐더라? 개조파와 창조파의 대립이 있었고 이 회의는 결국 선거하면 실패로 끝난다. 실패로 끝나고 임시정부 다 흩어져요. 그럼 완전히 임시정부다. 어찌면 속된 말로 거지꼴 날 때가 뭐더라? 이 대표회의 이루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완전히 최락게 되면더라? 임시정부를 질질질해 끝까지 알겠죠? 힘들게 끌고 간 게 그 유명한 누구더라? 김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승만 알겠죠? 요 분이 뭐더라? 시니코란 열흘남아 신채호 선생님 알겠죠? 그 다음 창조파의 이동희 그 다음에 이분이 뭐더라?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 다음에 트레이드마크 끼고 있던 누구더라? 김구 선생님 임중 골수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민대표는 그냥 배경지주로만 좀 받았으면 될 겁니다. 되겠죠? 암기할 것보다 연통제와 교통국 애국 뭘 발행했다? 공채를 발급했다. 그 정도 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페이지 53페이지. 203번입니다. 자, 문제집 53페이지 203번. 거기 독립공채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하이 통합정부로 출범했다. 그 다음에 임시의정원이 있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되겠죠? 가해 활동을 올바른 거.
거 봐봐요. 독립무군부 1910년대 국내에 있었던 거 이렇게 오답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번 대한매일신문 이거 배웠었죠? 영국인 배달 되겠죠? 자, 다음에 3번 28 독립선 무슨 운동과 관련이 있고요? 3.1 운동과 관련이 있고 정답 몇 번? 4번. 그 고종의 강제태도 대한장항해가 있던 것입니다. 요건 기억 못해도 돼요. 알겠죠? 대한장항해가 고종의 강제태. 그래서 대한장항해 다음에 나왔던 게 무슨 해다? 신민해. 그러니까 그 시기였다. 그거 다시 한 번만 알겠죠? 자, 그다음에 204번. 204번 들어갑시다. 자, 가해 활동. 잠깐만요. 요건 건너뛸게요. 요건 지금 문제 풀면 안 돼요. 임시정부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도 봐봐요. 임시정부 지금 해체된 거 아니면 세퇴한 거예요. 세퇴한 거죠. 이걸 누가 부활시킬까요? 김구 선생님 다시 부활시킵니다. 의지의 산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45년까지. 그래서 속된 말로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 민족한테 뭐다? 민족적 영웅. 김구 선생님. 근데 수험생들한테는 뭐더라? 원망의 대상. 알겠죠? 이때쯤 되면 우리 공부 끝나는데 끝까지 계속 가서니 가지고 부활시키고 임시정부 되게 복잡하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205번 들어갑시다. 205번. 자, 조지 루이스 쇼. 개뿔 모르는 사람이죠. 양키래. 외국 사람이고. 자, 나갑시다. 자, 거기 이륙양행 잘 모르겠고 무슨 국이 설치됐다? 교통국. 그럼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교통국 나왔다. 우리가 배웠던 뭐더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관련된 거. 자, 봐봐요. 앉는 것이구나. 아주 쉽게.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죠? 대한제국 하면 제가 뭘 그렇게 강조했었죠? 지계 발급. 그렇죠? 정답 몇 번? 1번. 이거 무슨 정부, 어떤 게 있더라? 어떤 제국이? 대한제국. 광부 개혁됐던 게 지계. 나머지는 다 맞다고 보시면 돼요. 독립공채, 3.1운동 계획이, 상권분립, 공화정책, 그거 보지요? 구미위원부. 자,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임시정부도 끝났을 겁니다. 된 거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쓰면 됐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딱 5분만 더 하고 딱 마무리 칠게요. 5분만. 알겠죠? 5분 할 수 있죠? 힘드나? 괜찮지요? 네. 마음이 급해가지고 현대사까지 끝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무난통치 때 우리 10년대 봐봐요. 10년대 민족운동 국내에선 요거 2개 배웠습니다. 무슨 군부? 독립군부와 대한광복회. 웬만해서 정답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알겠죠? 10년대 독립군 뭐가 만들어지더라?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하라고요. 뭐가 만들더라? 서간도, 북간도, 연유소, 기시만 만들어지더라. 10년대 민족운동 다 대표했죠. 그 다음에 거족적 민족.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거더라. 19년에 무슨 동이 되고? 3.1운동 배웠고 3.1운동 결과 무슨 정만 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년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되겠죠? 그럼 10년대 민족운동 끝났죠? 그리고 여러분들 딱 공부하더라도 시험 출제 포인트는 어디더라? 이 2개더라? 이렇게 봐두면 되죠. 그럼 우리 몇 년대에 들어가면 됩니까? 20년대 민족운동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근데 20년대 민족운동 들어가기 전에 주제로 묶여지는 게 있습니다. 주제로 묶여지는 거. 학생들의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의거단체. 그중에 딱 어디까지만? 학생운동까지만 하고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1902 학생운동은 2개가 있습니다. 1920년에 무슨 만세운동? 60만세 운동이 있고요. 29년에 뭐 했더라? 광주 항일학생운동이라고 있습니다. 6년에 뭐 했다고요? 6년에 60만세 운동, 2차 만세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9년 3.1운동 딱 10년 뒤가 되겠죠? 광주 항일운동. 매우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거단체는 이따가 말할 거고요. 자, 제일 먼저 어떤 거? 학생운동. 자, 무슨 만세 운동? 60만세 운동. 10년 되면 20년대, 20년대, 26년. 그 정도만. 자, 이건 누가 죽었습니까? 이번에 누가 돌아가셨을까요? 3.1운동은 누가 돌아가셨다? 고종. 이번에 누가? 순종. 알겠죠? 순종 인산이라 했던 게 바로 뭐더라?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이 당연히 뭐더라? 계획했겠지요, 여러분들. 민족 대표들은 또다시 뭐더라? 거족적 만세 시하자. 하지만 일본 언제 한번 당했습니까? 3.1운동 때 대통령 당했죠? 다음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준비했다고 보시면 돼요. 사전에 이거 완전 초기에 진압해야 된다. 엄청난 상황만 경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한다? 안 되었더라. 그래서 60만세 운동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겁니다. 1900 몇 년대? 20년대. 몇 차 만세 사건? 2차 만세 사건이라는 거. 전국적 확대되었다 안 됐다? 안 되었다. 고종 아니면 순종? 순종 인산일날. 정리됐죠? 그 다음에 요 단체. 여러분들 이거 민해연 신간이에요. 신간입니다. 순서를 민간 이렇게 하나 더해요. 1907년에 한 것보다 신민회,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한 것보다 신간회, 민간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 민간인 알겠죠? 민간. 자, 그다음에 자 신간회가 1900 몇 년? 27년에 나왔습니다. 알겠죠? 27년. 그다음 29년에 뭐 일어나고요? 광주 항일학생운동. 자, 신간회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요것만 광주 학생운동. 1929년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발적 사건 들어보셨죠? 그 한국인 학생과 조선인, 일본인 학생 같이 뭐더라 통학버스 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박준채 사촌 누나 박기욱이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일본 학생이 막 희롱하는 겁니다. 머리 잡아 당기고 실실 쪼개고 그다음에 아스케끼 하고 동생이 봤을 때 어떨까요? 눈깔 뒤집히죠. 내려 개새끼야 그러면서 바로 내리게 한 다음에 골무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따지니까 조센징 하기 전에 바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밟고 있으니까 일본 학생들 2명이 자기 친구가 다니까 치사하게 3명이 달려드는 겁니다. 그럼 박준채가 다굴당하니까 주변에 있던 친구들 볼까요? 이름 쪽발이 하면서 같이 싸우게 된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기니까 일본들 지나다니지 말고 지나는 학생이 보고 지나갈까요? 아닙니다. 쪼센징 하면서 막 빠이로 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같이 싸우게 되고 그리고 지켜보던 학생들 주변에 있던 학생도 같이 또 싸우게 되는 겁니다. 버스 타고 지나가던 학생이 봤습니다.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내려 새끼다 그럼 내리고 다시 돌아 싸우게 되고 그래서 엄청난 뭐더라 패거리 싸움을 일어났던 게 바로 광주 항일학생운동. 여러분들 고등학생 운동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무섭다고 보시면 돼요. 이성이 없어요. 얘네 감정 한번 터지면. 그래서 학생들 위해서 어른도 못 말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헌명이 와서 건고한 사건입니다. 광주 항일운동. 느낌상 뭔지 알겠죠? 일본인 학생과 우리나라 학생이 같이 건거당인데 누구만 훈방 조치당할까요? 일본인 학생들만, 우리 학생들만 계속 건거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하고요. 이 사실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더라 거족적 전국 각지의 민족운동으로 퍼져났던 게 바로 보더라 광주 항일 학생운동 되겠죠? 요때가 바로 여러분들 뭐의 날? 11월 3일이 되거든요. 이렇게 바로 보더라 학생의 날이 지정된 게 바로 요걸 기념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운동 이 정도만 됐죠? 자, 쉽게는 이 정도입니다. 딱 간단하게 정리하면 26년에 60, 29년에 광주 항일학생운동 됐죠 여러분들? 신간에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신간에 지원할 수 있더라. 맞죠 여러분들? 정주적 확대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더라. 정주 확대 되었더라. 이렇게 비교해서 나온다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비교하면 뭐랑도 비교했습니까? 무슨 운동가? 세계 공통점 누가 주도했더라? 학생들이 주도했더라. 되겠죠? 3.1 만세운동 누구 인산일날? 고종 인산일날. 누구 인산날? 순종 인산일날. 정적 확대 되었다 안 됐다? 되었더라. 정적 확대 안 되었다. 그럼 학생운동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도 깊게 안 나옵니다. 자, 한 번쯤 들어봤으면 됩니다. 20년대 우리가 뭘 배웠다? 60만 세운동가 광주 항일 학생운동 됐죠? 자, 줄치고 빨리 마무리 집시다. 자, 거의 학생운동 거의 줄칠 필요가 없네. 그냥 박스에다 별표 하나 치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죠 여러분들? 깔끔하죠? 네. 내가 만들어서 진짜 깔끔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자, 우리 문제 간단하게 풀고 바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7번 여러분들 207번 봅시다. 문제집 54페이지 20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건 제가 할게요. 좀 문제가 어려워서 그래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동지만 알아맞히면 돼요. 여러분 그 기본 과정에선 이거 준 다음에 이거 무슨 동이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럼 무슨 동 모르면 돼요 이거? 그거 봐봐요. 기미운동 이후 2차 만세 사건 나왔었죠? 이게 바로 무슨 운동이더라? 60 만세 운동이구나. 그렇게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문제는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신민회가 지원, 여러분들 신민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신간회도 지원할 수 있다 없더라? 없더라. 밀립대학 설립운동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그 대구에서 시작된 거 우리가 배웠던 거 나라빚 갚자 국채보상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문제 다 어렵습니다. 4번은 절대 고르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면 돼요. 헌명은 몇 년대라? 10년대. 정답 몇 번? 5번. 이게 뭐냐면은 그 천도교와 조선 공산당이 같이 연대를 했습니다. 그 조선 천도교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우익 진영이 되겠고, 알겠죠? 조선 공산당이 뭐더라? 우리가 일명 빨갱이라는 자익, 알겠죠? 얘네들이 연합한 게 아니라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깊게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여러분이 풀 문제는 그 정도만. 208번. 다음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열차 안에 버린 언제? 광주에서 한일 두 학생의 싸움. 광주 항일 학생운동이죠. 1900 몇 년? 29년에 일어났던. 자, 이거는 누구의 지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신간회. 정답 몇 번? 1번. 2번 보세요. 순종 인산일날 일어났다. 그럼 뭐 그러면 됩니까? 60만 세운동. 여러분들 옥균이 나왔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갑신정변. 제가 갑신정변에서 옥균이 한 명만 기억하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4번 건너뛰고 5번. 해외 민족운동이 일어났겠죠. 거족적 민족운동, 3.1운동. 걸러낼 수 있겠죠?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209번.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박준채 나와있고 시위 장면 나와있죠? 자, 그러면 이거 뭘로 들어갑니까? 광주 항일학생운동. 뭐에 지원받았더라?
신간의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거 맞죠? 자, 여러분들 좀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편히 쉬십시오.